네,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주총장은 경영진 물러가라는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올해는 특별 배당을 예고하는 전영현 부회장의 발언에 환호성이 쏟아졌죠. 배당 확대 기대감에다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등의 호재를 얻고 삼성전자는 20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MD 파트너,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삼성전자의 주총 분위기가 정말 1년 만에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배당 확대를 얘기하니까 환호성을 주총장에서 쳤다는데, 오늘 주총에 삼성전자 관심이 모아졌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주도권이라든지 향후 로드맵 어떤 것들이 조금 예고가 됐나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주총에서 골자는 저는 세 가지였던 것 같고요. 예. 하나는 HBM을 먼저 일단 선제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골자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넥스트 버전에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겠다, 카퍼 본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세 번째 이 얘기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게 뭐죠? HBM부터 그 4부터 이제 베이스 다이가 이제 지금 삼성 하이닉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대로 이제 좀 양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운드리와의 협력,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설계를 메모리 사업부 자체적으로 할 거냐와 시스템 LSI와 함께 할 거냐 등에 대한 얘기들이 되면서 예. 이게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파운드리를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찌 보면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삼성은 내부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통합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예. 이런 측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로드맵이 어찌됐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삼성전자야말로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게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경쟁력을 이제 골고루 그동안에는 파운드리가 좀 약했는데 뭔가 이 부분에도 조금 서광이 비치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걸 좀 밝혔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운드리에게는 고객이 많아야 되고 알파 커스터머라는 말로 메인 고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베이스 다이도 하나의 메모리 사업부가 고객이 된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호재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주들은 배당금을 얼마나 줄까? 물론 이제 예고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많이 관심이 쏠렸는데 작년에 이익이 43조를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 계획을 보고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주주로서 봤을 때는 회사로서는 이제 소위 이제 상법 개정 등의 어떤 편승해서 이 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제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주정 배당금이 1,668원 정도 됩니다. 1,668원 네, 일반주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대주 같은 좀 낮긴 하지만 보통 한 주에 1,700원 이하 정도가 되는 것 같긴 하고요. 게다가 얘기하셨다시피 추가 배당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조. 그래서 총 현재 그 배당하는 액수 자체가 11조 원이 좀 넘는 정도의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 배당 플러스 추가 배당까지.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아시다시피 자사주 소각 추진,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등등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주 가치를 올려서 그 동안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이 그 주가 개수를 많이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소위 이제 승계나 합병 이런 거에 유지하려고 했던 거에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치를 올려서 외려 단가를 높여가지고 이익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같이 잘 되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변화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삼성전자 출신이면서도 이제 어떤 이게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좀 거버넌스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사주 소각도 16조 삼성이 밝힌 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거죠. 자사주 소각 규모가. 네, 그럼요. 주주 환원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배당과 이제 자사주 소각인데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배당도 늘리겠다. 그런데 지금 주주들이 올해 이제 작년 실적에 대한 정기 배당, 추가 배당금 말고 이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올해 이익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 이익을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줄 거다. 그래 삼성전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 배당도 예고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얼마 정도 연말쯤이면 나올 거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을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올해가 끝났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분명히 HBM의 점유율이 기존보다는 확실히 많이 높아져 있겠죠. 엔비디아가 어쨌든 HBM 다원화를 위해서 지금 삼성과 얘기를 한 거고 GTC에서도 이제 삼성에 대한 좋은 호감을 표시를 한 거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의 쉐어는 조금 줄겠지만은 삼성의 쉐어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의 가장 큰 편차는 HBM의 점유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HBM으로 몰려 있는 수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로 몰린 수요들이 결국은 부족하게 만든 게 이제 D램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은 하이닉스보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D램 계파가 약 2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아진 게 적고 좋을 때는 확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D램 측면에서도 고수익 지금처럼 이제 가격이 오를 텐데 지금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게 최소 2에서 3년 동안은 이 공급 부족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3년, 2027년이나 2028년까지도 공급 부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야 뭐 P5, P6에 이제 공사를 당기기 시작했고 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를 당기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당겨도 공사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은 걸리고 장비를 반입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장비를 가동하는데 또 이 퀄을 받는 데까지 또 6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따라올 캐파 증설이 바로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계속 고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삼성의 뭐 주주하는 측면에서 이익률은 훨씬 더 이익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그러면 이익 전망치가 다양한데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증권회사들이 그 하면 뭐 200조 가까이 뭐 된다는데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주 환원율을 계산해 보면 특별 배당이 100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근데 뭐 지금 이제 작년도 삼성전자가 매출 330조 원에 이제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특별 배당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1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25%? 예, 뭐 현재 보자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200조면은 50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내가 봤을 땐 그걸 이제 산술적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뭐 경영자들은 또 그 소위 이제 변명할 게 많죠. 투자가 들었다든지 투자가 뭐 등등하다든지. 왜냐면 이제 팹 지는데 보통 5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삼성전자의 팹 투자가 50조 원, 하이닉스가 보통 20조 원, 30조 원 잡거든요. 그런 비용도 분명히 있기도 해서 이것도 있고. 근데 뭐 계속 그쪽으로 뭔가 주주분들께서 말씀 나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아까 우리 파트너님 얘기했던 거에 덧붙여서는 우리 GTC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엔비디아 개발자들에서 이 GPU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해진다는 게 HBM 들어가는 GPU. 그다음에 이제 추론용 GPU라고 거기에는 또 GDDR7이라고 하는 삼성이 미는 단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 다음에 얘기 나눌 LPU라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삼성이 파운드를 하려고 하는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파트너님 얘기하셨다시피 HBM이 원래 이익률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늘어나는 캐파 같은 것들이나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올해 상반기 정도에 소위 후공정 캐파를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러게 된다면 거기에 늘어나는 향상 폭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한다면은 좀 더 확실히 이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하이닉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HBM의 현재 점유율이 622 정도 되거든요. SK 하이닉스 6, 그다음에 삼성전자 2, 마이크론 3, 마이크론 2, 622인데 이번에가 532가 될지, 뭐 631이 될지 이 정도를 현재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또 SK 하이닉스도 역시 이익이 크게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올해 마찬가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기본 캐파로는 이익률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 마이크론에 이제 나눠주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거는 하이닉스의 캐파 증설이 언제쯤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고 공장 증설이 언제 되느냐. 그 증설에 따라서 결국은 그 증설의 지표와
엔비디아가 GPU와 HBM을 엮는 그 지표가 맞물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는 작년 대비 큰 증가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요. D램의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 반영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부터 좀 출발하는 캐파 증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하이닉스가 이거를 소화하게 되고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익률이 얼마나 환원되느냐를 좀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지금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 GTC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젠스랑 CEO가 삼성에 고맙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록3 LPU 칩을 생산한다. 이게 뭐 빠른 추론에 특화된 네. 반도체의 모양인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걸 삼성전자가 네.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캐파에서 파운드리가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예.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 젠슨왕이라고 하는 회사의 엔비디아하고 예. 삼성의 동맹이 아주 강력해진다. 이 예.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젠슨왕이 하도 계속 감정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LPU라고 해서 랭귀지 프로세스 유니트거든요. 이제 예. 그록이라고 하는 그 저기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록 말고요. 네. GORQ인데 그거가 이제 칩을 만들 때 속도를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D램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S램이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내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평택 캠퍼스에서 4나노짜리 만든다고 얘기해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한테는 빅테크 기업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 굉장히 엔비디아의 수준을 따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얘기인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젠슨왕이 얘기했을 때 이 인게이지먼트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세계 회사,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현재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가 캐파가 잘 될지 기술력이 올라갈지 안 될지가 아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의 승인을 먼저 왔다는 거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세계 메모리 중에 두 번째 메모리 GDDR7의 단품 같은 경우는 예. 이미 뭐 롱텀 어그리먼트로 이미 사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인게이지먼트가 삼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게다가 이번에 우리 그 파트너님 얘기했던 거 덧붙이자면 지난달에 세미콘 코리아에서 삼성전자가 뭐였냐면 소위 HBM 로드맵이라고 하는 걸 딱 먼저 꺼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HBM4부터 HBM4E도 했는 거 반면에 ZHBM 뭐 위에 쌓는 거는 거죠. 네. 커스텀 HBM 이러면서 로직 다이라고 하는 게 활용도를 높여서 자기들은 누구 하나 맞춰가지고 HBM 만들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확산 정도가 여전히 하여튼 할 것이고 돌아가서 GTC에서는 결국에 이번엔 두 회사 모두 좋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네, 조금은 말씀하시는 그러지 거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운드리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달리 조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적자에서 벗어날까 하는 기대감을 이게 조금 만들어줬다는 분석이 있는데 젠슨왕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거 그 정도까지 기대를 조금 크게 가져도 될까요? 네,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저는 약간 그 젠슨 황의 그 쇼맨십에서 좀 비롯된 약간의 과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 그러죠? 일단은 그 LPU가 언제쯤에 상용화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따져보면은 네. 아직은 엔비디아의 로드맵상에는 대충 파인만부터 적용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인만은 언제 나오는 건데요? 대략 지금 시점으로는 빨라야 2년 뒤 2년 정도로 뒤. 좀 바라보고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LPU를 만든 이유 자체는 엔비디아의 GPU 자체가 추론을 하기에는 전력 효율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에이전틱 AI가 오면 기본적으로는 추론이 반복이 돼서 여러 가지 추론에 의한 최종적으로 어떤 액션 태스크를 대신해주게 되는 일인데 예. 그러면 추론이 많이 쓰이고 GPU가 쓰이는 것보다는 추론용 칩이 쓰여야 되고 엔비디아는 GPU 구조상 이걸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록을 인수한 거고 네. 사실은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록이 이미 삼성 파운드리랑 삼성에게 맡겼던 건 이미 예전부터 그록이 워낙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맡겼었던 거고 아.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소위 아까 얘기했던 알파 커스터머의 역할을 하기에는 예.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이게 그록의 입장에서는 TSMC한테 가면은 물량을 받기 어려우니까 삼성과 먼저 출발했던 거고 네. 아직은 칩의 상용화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칩이 예. 이 젠슨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냥 뭔가 네. 이 TSMC의 파운드리와 삼성 파운드리의 견제를 위해서 TSMC에게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좀 발언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전순왕 CEO가 이제 삼성전자 땡큐를 했지만 뭐 안 받은 것보다는 나을 텐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출이라든지 공급 기대감이 그렇게 뭐 땡큐 할 만큼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네. 지적이시네요. 그 언론 플레이가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의 HBM에서도 저는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에서? 이번에 보면은 막 사인도 해놓고 네. 삼성도 고맙고 하이닉스도 고맙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차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이원화, 네. 그 다음에 다시 메모리 HBM도 이원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서플라이가 부족하다. 서플라이 쇼티지 측면에서 구하기 어렵다라는 네. 측면. 본인들이 갑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그 하이닉스나 TSMC가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있으니 예. 가격을 견제하고 싶은 욕심, 뭐 욕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도 양쪽에 다 고마워라고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죠. 파운드리는 네, TSMC, 삼성 파운드리에 삼성전자. 고마워라고 해야 네. 뭔가 상대에서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아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박준영 연구 말씀대로 이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데 삼성전자는 HBM 4E를 이제 처음 공개를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에 참석해가지고 HBM4 실물을 공개했다. 양쪽의 이제 경쟁 구도 아까 이제 622에서 532가 될지 631이 앞으로 될지. 경쟁 구도 어느 쪽이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저처럼 펀더멘탈 쪽을 보는 사람은 일단 하이닉스는 독점이 깨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 파트너님 초기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삼성이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 들었다시피 이거의 총 캐파는 결국에 TSMC의 그 코어스라는 후공정 캐파에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예. 그럼 그거에 이제 캐파 증설이 상반기 늘어났을 때 그럼 그거의 수혜를 누가 받느냐? 네. 아마도 삼성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점유율 변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번에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실제 출하라고 하는 게 이제 루빈이 아마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HBM4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막 집중으로 들어갈 거고 이미 HBM3E를 비롯한 기존의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팔려 있습니다. 그 세 개 회사가. 예.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는 삼성이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네. 게다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직 다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더욱 더 좋아지고 저도 네.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주총에서 그 위험한 단어 하이브리드 본딩 꺼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걸 먼저 개발하게 되면은 한 번에 큰 해자가 됩니다. 그쪽이.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낯선 용어인데 낯선 개념인데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주총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HBM을 연결할 때에 각각의 구멍을 뚫어서 그 세로 구멍에다가 자그마한 볼을 붙여서 HBM D램 다이들을 붙여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들어가는 마이크로 범프라는 것 때문에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칩 투 칩을 다이렉트로 본딩을 시켜버리면 중간에 볼 붙이는 과정도 없으니까 원가도 내려갈 수 있지만 네. 이게 전자가 이동하는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신호 손실도 적고 네. 열도 조금 더 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칩 투 칩을 다이렉트로 붙여서 얘를 이게 뭔가 플라즈마를 쏴서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을 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생각보다 수율을 잡기가 아직은 어렵죠. 그리고 예. 이걸 만드는 장비사들도 지금 처음 만드는 장비들이니까 아직까지 장비도 정확하게 뭔가 딱 아직 셋업이 안 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HBM4에서 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도록 하는 높이 제한을 처음에 걸었다가 네. 그 높이 제한을 걸면 안 되겠다 해서 높이도 좀 유예해주고 서로 간에 좀 아직은 이게 미성숙 기술이구나라고 인정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거는 좀 그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메모리 공급난이 아까 2023년 계속된다. 최태원 회장은 그 웨이퍼가 2030년까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증권사들은 이익 전망치를 계속 늘리면서 주가 목표치도 계속 올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뭐 30만 원이 넘을 정도인데 32만 원까지도 있죠. 32만 네, 원까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익 전망에 따라서 그런 주가 전망을 하는 게 좀 어떻게 좀 정당하게 보입니까? 합리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까? 일단은 좀 많이 지켜보실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 내일 오늘 밤이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실적이 작년 4분기가 7.7조 원이었는데 예. 예상이 15조 원이에요. 15조 두 배.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지난 분기가 20.1조거든요. 예. 곱하기
대충 2배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예. 2배 하면 40조는 맞아요. 1분기 40조 상품. 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파트너님이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얼만큼 될지가 현재 단품 디램의 스팟 가격이 기본 가격은 원래 단품이 7배 정도가 올랐는데 스팟은 뭐냐면 이 단계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살 사람 손들을 나는 거거든요. 네. 그게 15배까지 올랐거든요. 20배까지. 15배. 예, 1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이번에 한 뭐 40조 원 정도가 되냐 마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 때. 예. 근데 이제 뭐 반도체 업계는 아시겠지만은 1, 2, 3, 4분기에서 1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쭉 올라가거든요. 이익이. 이익이. 네, 계속 좀 4분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원래 대부분. 예. 그거가 유지가 된다면은 200이라는 숫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영업이익 200. 네, 근데 그런 것이 1차적으로의 클루는 1분기 이익인데 1분기.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이 2배 이상 나온다는 가정이 깔리면 예. 삼성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로만 일단 맞을 수는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얘기하셨듯이 보수적으로 본다면 예. 그것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반영 여부라고 하는 거에 실제 마켓의 소위 이제 가격과 수량을 봤었을 때는 될지는 네.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쪽에 좋다는 측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그 정도 수익 확대에 따라서 목표치를 그렇게 높여놓은 게 상당히 조금 타당하게 볼 수 있다. 1분기 실적을 1분기 봐야- 실적을 네, 확인해야 돼요. 클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내일 실적이다. 실적이다. 네. 그게 2배가 된다. 네, 네. 그러네요. 혹시 파트너님은 좀 그 부분에서 의견을 좀 덧붙일 게 있습니까? 저도 그냥 펀더멘탈은 되게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걱정되는 건 메모리의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이 너무 튄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님도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리의 걱정 포인트긴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전방 시장에서의 수요, 데이터 센터에 지금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 네. 특히나 에이전틱 AI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일 때는 그냥 추론이라는 게 추론을 해서 답을 주는 수준이었다고 예. 하면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의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여행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은 거죠. 네. 여행에 대한 솔루션을 실제 여행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여행에 대해서 결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여행이라는 이 과정 안에서 할루시네이션을 다 문제가 없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결제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벤사부터 출발해서 카드 결제라는 이 전체의 프로세스를 추론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추론에 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여기에 메모리는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의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네. 단기간의 서플라이 쇼티지보다는 필요한 수요량에 판단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와 우리 반도체 회사들과 동맹을 얘기하지만 지금 또 한 분의 CEO가 우리 한국에 옵니다. 미국의 AMD, 엔비디아에 지금 맞서서 칩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리사수 CEO가 CEO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는데 이 삼성전자와 AMD는 어떤 부분의 협력 관계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HBM 힘들 때 작년 2분기, 3분기 초 때 처음으로 HBM 3를 승인받았던 게 AMD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AMD는 유일하게 그 소위 그 스탠다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GPU에 엔비디아에 맞서지 못하고 대부분 1년 뒤지긴 하지만 예. 거기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HBM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HBM.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본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추론칩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여전히 하고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눌 가능성이 높아서 첫 번째 메모리, 두 번째로는 뭐 말씀하셨던 뭐 TSMC 못 매달지 않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지만 이사수 CEO가 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도 만난다는데 네이버와도 어떤 협력할 부분이 좀 많이 있나 보죠? AMD하고 어떤 부분이 될까요?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로컬 데이터 센터를 일단 소버린이라는 개념을 더하면서 예. 로컬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네이버가 버리기 어려운 거는 본인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거를 엔비디아의 GPU 위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익숙했던 쿠다에 익숙했던 플레이어들이야 네. 그렇겠지만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새로운 시도라는 게 두 가지를 다 시도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상황에선. 네. 그렇다고 보면 AMD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냥 엔비디아를 대항할 만한 플레이어일 거고 그러면 AMD랑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다가 네. 저는 첫 번째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역시나 네이버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꿈꿀까인데 네. 사실은 이제 좀 긴 얘기로 들어가면 구글이 생각하는 모델이 이제 결국 이 추론 에이전틱 AI를 뭔가 자신들이 서비스 플랫폼처럼 해서 제공을 하는 지금의 쇼핑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이 지금 검색창에다 갖다 놓고 검색창에서 하고 있는 게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단 말이죠. 모두 다 검색을 거쳐서 광고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은 에이전틱 AI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여러 가지 에이전틱 AI가 나오면 구글이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가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네. 네이버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추론이라는 게 어떤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질 거고 네. AMD의 칩은 지금 학습보다는 추론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하기 좋은 상황. 네. 그렇다고 하면은 AMD랑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구글을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AMD와 협의할 게 많이 있을 것이다. 네이버가. 이 또 하나 이슈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얘기한 SK 하이닉스의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입니다.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여러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조금 확장을 좀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ADR 상장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건지 이건 주가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식을 미국 같은 회사로 넘긴 그 같이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방식인데 네. 일단 근본적으로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가 이제 고민할 거예요. 말하자면 메모리 이익이 너무 커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정치 경제적으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네, 미국에 갑자기 가격 낮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미연에 방지하려고 친다면 네. 실제 경영권 여부를 상관없이 이런 우리 두 메모리 회사들은 미국 쪽의 연관성은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주들한테 네. 메모리도 니네 회사라고 할 수 있거나 예. 이런 측면이 연결이 좀 안 되면 실제로 메모리 이익이 너무 뭐 내년도 더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SK 하이닉스의 원 주식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됩니까? ADR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원님? 일단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어쨌든 주주의 그 유동성이 늘기 때문에는 일단 영향이 좋지 않을까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유동성이 조금 네, 더 네, 투자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ADR 상장 언제쯤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보고 이제 일단 하겠다는 방침을 SK 최태원 회장이 명확히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박준영 연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전체적인 주가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확률로 실적은 좋게 나올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시장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MS, 마켓쉐어를 뺏어먹는 게임이라면 삼성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 높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메모리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마켓쉐어를 마이크론이 좀 가져간다고 할지언정 네. 결과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에비타는 계속 좋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의 영향을 크게 삼성 하이닉스 상대적인 영향은 커 보이진 않겠다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네,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어떤 비례적인 게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과 주가로 비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주가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삼성전자 올해 주총 얘기와 SK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호 보스턴 컨설팅그룹 MD 파트너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